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전쟁 전술을 사용해서 참을 수 없는 물건을 만들 거예요. 저는 산업용 사이렌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겁니다. 기록을 위해 말하자면 여기 매뉴얼 두 문도 튀면은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실패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가 저예요. 이미 사람들이 테스트하고 그 소리도 듣고 있어요. 깎고 3D 프린트하고 분해하고 이거 안 될 거예요.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아름다운 물건은 전기 기계식 사이렌이에요. 이건 정말 오래돼 보이고 대략 한 60년, 7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공장에서 사용됐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용도였겠죠? 저는 경매에서 이걸 20만 원 정도에 샀어요. 중고인 건 당연하지만 만약 이거랑 비슷한 새 제품을 산다면 이 사이렌은 약 100만 원 정도예요. 제가 이걸 샀을 때는 뭘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왜 가까이 올수록 더 날카롭게 들리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찍으러 갔었죠. 그래서 이걸 차 위에 올려서 묶고 테스트 트랙으로 가서 이 사이렌을 약 40분 정도 켜놨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이 사이렌이 버티지 못하고 고장나 버렸죠. 근데 제가 이 사이렌을 분해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모터를 고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더 멋진 걸 할 거예요. 오늘 제가 할 것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건 누군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장비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관찰하고 실제로 분해해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거죠.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직 모르는 기술을 거기서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겠지만 이런 건 전쟁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적군이 아직 모르는 많은 기술이 들어있는 장비를 포획하게 되죠. 적군은 그것을 분해해 자신들만의 장비를 만듭니다. 전쟁에서 대표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 사례입니다. B-29 비행기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미국의 비행기였고 소련이 그 비행기에 접근해서 투폴레프-2사를 만들었습니다. 두 비행기가 이렇게 비슷한 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역공학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에 미국은 오사마 빈라덴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카에다의 수장이었고 알카에다는 뉴욕에서 9.11 테러를 일으킨 테러 조직이었습니다. 미국은 오사마 빈라덴이 파키스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비밀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의 집에 극비로 침투해 그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블랙호크라는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헬리콥터 2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는 소음을 내지 않도록 특별히 개조된 스텔스 헬리콥터였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기술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해군 CL 대원들로 가득 찬 2대의 헬리콥터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매우 전문화된 병사들인데 사실 병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일에 정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사마 빈라덴 집 위로 바주를 타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헬리콥터 중 하나가 양력을 잃고 강제로 착륙하면서 땅에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헬리콥터가 부서졌죠. 그리고 그들은 임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죠. 여러 명이 오사마 빈라덴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헬리콥터들이 엄호했고 떠날 때 그 헬리콥터를 이용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엄청난 첨단 기술이 들어간 헬리콥터를 두고 온다는 걸요. 헬리콥터가 소음을 내지 않도록 여러 장치가 달려있는 그런 헬리콥터를요. 그럼 모든 파키스탄 사람들이 쓸 수 있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문을 부수는 데 쓰는 여러 폭발물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헬리콥터 아래에 설치해서 완전히 박살내고 불을 질러버린 다음 떠났죠. 누군가 그 귀중한 장비를 가져가면 어떡하죠? 그래도 군사 장비를 다루는 건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렌은 블랙호크를 분해하는 것보다 좀 더 쉬워 보이네요. 앞쪽 커버는 이미 뗐고 여기 뒤쪽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모터에는 관심 없어요. 이 모델의 모터는 쓸 생각이 없고 앞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몰라요. 이거 좀 봐요. 정말 멋지죠? 여기 바퀴가 하나 있어요. 이 바퀴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이게 회전할 때 공기가 이 구멍들로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여기 덮개가 있어서 가끔은 이 구멍이 바깥쪽 구멍이랑 일치하고 가끔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떤 때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신기하죠? 마치 압축기가 공기를 내보냈다가 멈추고 내보냈다가 멈추고 내보냈다가 멈추는 것과 비슷해요. 이게 어떤 원리냐고요?
원리는 스피커와 아주 비슷해요.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기 때문에 스피커가 공기를 진동시켜서 그 공기의 떨림이 우리 귀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스피커의 진동판이 공기를 밀어내는 거죠. 우리가 마치 공기를 조각조각 뱉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마치 스피커가 공기를 밀어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미리 공부를 좀 해보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원리를 보여주려고 이 장치를 만든 거죠. 이건 사실상 음악용 사이렌이에요. 각 음표마다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있죠. 각각 고유한 헤르츠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피커라면 스피커가 공기를 초당 몇 번 밀어내는지에 해당해요. 440Hz가 있어요. 이 말은 스피커가 앞뒤로 440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여기다가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음을 악기처럼 프로그래밍해 놨어요. 여기에 드릴을 달면 시끄러운 소리가 날 줄 알았어요. 드릴 소리가 방해되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뒤에 풀리와 벨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잡이를 돌리면 디스크가 거의 소리 없이 돌아가요. 약간 소리가 나긴 하지만 드릴을 쓸 때보다는 훨씬 작아요. 이제 이 작은 구멍들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사이렌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공기가 한순간에는 통과하고 다음 순간에는 통과하지 못해요. 통과했다가 못했다가 통과했다가 못했다가 반복되는 거죠. 이게 진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음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획이었죠? 잘 될지는 지금 확인할게요. 이 녀석을 고정해서 되는지 볼게요. 줄어든 부분이 커서 더 힘을 줘야겠죠? 이쪽을 몇 번만 돌리면 저쪽은 여러 번 돌아가요. 베어링이 더 필요하긴 한데 이 알루미늄도 중심이 잘 맞지 않네요. 해봅시다. 어지럽네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제 생각엔 제 입김이 너무 약해서 여기서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더 강한 걸로 구멍에 바람을 불어볼게요. 어깨 수술한 걸 잊었지만 의사가 볼 영상이 아니니 해볼게요. 자,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컴프레서가 다 됐어요. 저전 탱크도 제가 다시 채워야겠네요. 이제 된다. 자, 들어봐. 이거 돌리기 힘드네. 자, 힘 좀 써보자. 오! 배터리가 없네. 하지만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봐요. 여러분 꽤 맹세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미터 단위로 벨트를 사러 갔고 벨트를 붙였고 여기 있는 모든 풀리를 다 만들었어요. 이걸 레이저로 가공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냥 드릴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자, 15번째 도전입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제 이론이 입증된 거죠. 그렇죠? 사이렌 같지 않아요? 저는 귀마개를 낄 거예요. 매뉴얼 팀에서 이 소리가 너무 크다고, 밖에서도 시끄럽다고 불평해서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해 볼게요. 우리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볼륨인지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게 좋아요 받을 만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받을 만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악기 본 적 있으신가요? 못 봤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고 이 채널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미쳤거든요. 여기서 베어링도 빠져버렸네요. 데시벨이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120.6입니다. 여기 보고 있는 표에 따르면 이 소리 크기는 제트기가 이륙할 때, 터빈에서 7m 떨어진 곳에 있을 때와 맞먹어요. 공항에서 비행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귀마개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사이렌을 따라 만들어 볼 건데 과연 이만큼 큰 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최대한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 3D 모델링을 시작해요. 이 부품들이죠. 모델링에 시간이 걸려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보세요. 이 부품부터 시작했어요. 로터라고 부르며 회전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에요. 거의 똑같이 모델링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부품 안쪽의 날개들은 아주 곧게 되어 있어요. 저는 좀 더 유기적으로 디자인했어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기가 더 잘 흐를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실수일 수도 있지만 해보죠. 여기 보시면 출구가 똑같이 6개예요. 이 부품과 제가 만든 것도 모두 6개 출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이 알루미늄 축을 끼우기 위한 거예요. 이 구멍이 알루미늄 축에 딱 맞아요. 이 구멍의 목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만들었어요. 알루미늄에 잘 고정할 수 있도록요. 그 밖에는 우리가 뭘 갖게 될까요? 이 부품에는 여기 이런 구멍들이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 공기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일종의 절단면이 있는데 마치 칼날처럼 보이죠? 여기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중앙 분리 부분만 만들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소리를 내는 데보다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한 것 같아서요. 어쨌든 이 앞부분이 필요하겠죠? 저도 앞부분에 덮개를 만들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는 중앙에 받침대가 있어서 여기에 작은 베어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베어링이 여기 들어가서 축을 곧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저는 강철축처럼 튼튼한 축이 없어요. 제 것은 더 유연해서 앞 베어링이 잘 받쳐줘야 해요. 엄마, 소리 질러! 하지만 이베레, 저건 원래 한 개의 부품이어야 하는데 왜 2개의 다른 부품으로 만들고 있어? 그건 내가 3D 프린팅에 최적화해야 하기 때문이야. 자, 봐봐. 다른 부품으로 하면 평평한 부분을 만들 수 있어서 그 부분이 프린터 베드에 딱 맞게 놓일 수 있어요. 좋아요. 계속해볼게요. 반대쪽에는 우리가 닫힌 뚜껑을 만들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도 베어링을 지지할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모터의 베이스에 해당해요. 모터는 따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그냥 드릴을 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부예요. 제가 추가로 만든 게 이 3개의 작은 돌기예요. 이 부분들은 나사를 끼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모든 걸 정렬하고 마지막에 고정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스페이서도 만들었어요. 아주 작은 부품이에요. 여기 있어요. 보세요. 이 부품은 축 주위에 들어가요. 안쪽에서 로터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앞뒤로 움직이거나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게 하나 더 있어요. 아마 필요할 수도 있는 2개의 풀리예요. 바로 이 부품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드릴의 회전 속도가 너무 낮을 것 같거든요. 이 모터에 비해 너무 천천히 돌아가요. 그래서 드릴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전거 기어처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프린트해 봅시다. 이거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 총 9개의 부품이에요. 이런 식의 지지대를 3D로 만드는 건 피하려고 했었죠. 이게 일종의 비계예요. 3D 프린터로 출력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풀리 같은 부품들은 지지대가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이에 그린 걸 컴퓨터로 옮겨 3D 모델링 후 실제 물건으로 만드는 과정이 정말 신기하고 멋진 경험이에요. 단단하고 보기에도 좋아요. 이제 조립을 시작해야겠어요. 여기 베어링을 끼워 넣어야 하는데 꽤 딱 맞네요. 이 영상을 만들며 알게 된 건 시레네가 세이렌, 즉 인어를 뜻한다는 점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인어를 검색하면 이름 중 하나가 시레네로 나오고 스페인어로도 시레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어에서 세이렌, 즉 인어들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바닷가에 앉아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가 뱃사람들을 홀렸죠. 그들은 세이렌의 노래에 홀려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노래에 이끌려 결국 배를 바위에 부딪혀 난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세이렌의 노래를 들었다거나 어떤 이야기가 세이렌의 노래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뭔가 위험한 것에 이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도박 사이트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노래 부르는 여자들과 큰 소리의 기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이렌은 1800년대 초에 발명됐어요. 그래서 1819년에 샤를 까냑 드 라투르라는 프랑스인이 원시적인 사이렌을 만들었죠. 그는 그것을 이렇게 불렀어요. 사이렌이라고요? 프랑스어로는 세레야, 즉 인어라는 뜻이에요. 그 기계가 너무 시끄러워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마치 인어의 노래 같았죠. 모든 것이 완벽히 정렬되면
소리나 마찰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당연히 설계할 때 저는 나사를 측정해서 정확히 그 크기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0.1mm 정도 여유도 뒀죠. 문제는 3D 프린터로 인쇄할 때 기계가 플라스틱을 뿌리면서 가장자리로 조금씩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D 출력물에 구멍을 만들면 항상 설계한 것보다 더 좁게 나와요. 그리고 재료의 가장자리도 항상 설계한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릴로 나사를 3번 뚫어야 해요. 아, 페르난도, 이거 안 될 거라고 했지? 완전 잘 되잖아. 봐봐. 내가 손으로 돌리니까 벌써 소리가 나고 있어. 봐. 이론적으로는 내가 여기 드릴을 대면 이게 인어처럼 소리를 내야 해. 근데 내가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백업을 하고 있어. 그게 바로 이 풀리를 달아서 속도를 올리는 거야. 자, 이제 이 풀리를 여기 끼워보자. 근데 역시나 이것도 잘 안 들어가네. 그렇지? 그리고 내가 여기 안에 부품 하나 넣는 걸 깜빡했어. 봐봐.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내가 스페이서 중 하나를 안 넣었기 때문이야. 이 작은 부품이 안에 들어가야 했어. 이 부품만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원래 설계도 괜찮았고 이제 제대로 해보자. 이거 넣으면 딱 맞게 조정돼. 이제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지? 여기 축 끝을 조금만 더 갈아볼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하면 더 쉽지? 봐봐, 괜찮지? 들어가긴 하는데 축을 조금 더 줄여야 할 것 같아. 오스발도 씨, 항상 제 앞을 가리시네요. 그렇죠? 이봐요. 정말 예쁘다. 이제 다 테이블에 고정하고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게 벨트도 미리 준비하자. 기계는 준비됐어. 이제 이걸 테스트해보자. 이게 원래 설계고 이게 역설계한 거야. 이 작은 전동 드라이버부터 시작할게. 사실 이 전동 드라이버의 척이 축에 제대로 맞지도 않아. 이건 훨씬 더 큰 드릴이야. 이번엔 잘 될 거라고 확신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사실 귀마개를 끼고 있어서 잘 안 들려. 그렇게 시끄럽진 않은 것 같아. 이번엔 귀마개 없이 다시 한번 테스트해볼게. 이 드릴은 이미 먼지가 잔뜩 쌓여 있어요. 저희가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봐봐요. 벌써 실수하고 있네요. 이 드릴은 훨씬 더 무거운 드릴이거든요. 콘센트에 꽂아야 하고, 그렇지만 다른 것들보다 더 빨라요. 봐요. 우리 벌써 이거 콘센트에서 뽑을게요. 우리 벌써 반쯤 사이렌이 됐어요. 이미 소리가 나고 있는데 제가 예상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났어요. 이 소리는 드릴의 회전 때문에 아주 높은 음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브르르르 그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남은 마지막 부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자전거의 크라운처럼 작동하고 이건 스프라켓처럼 작동해요. 큰 크라운에 작은 스프라켓을 끼우는 거죠. 우리는 속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드릴의 속도를 대략 3배 정도로 곱하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음이 나올 거예요. 이걸 위한 지지대를 만들지 않아서 손으로 직접 잡아야 해요. 드릴에 고정하고 손으로 잡아야 하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귀마개를 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만든 사이렌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멋지게 나네요. 그렇죠?
드릴의 회전수는 2500회전이죠. 분당 2500회전이에요. 제가 여기서 대략 3배로 곱했으니까 한 7000회전 좀 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드레멜은 이 작은 거예요. 분당 33,000회전까지 올라가요. 이 둘을 연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더 날카로워질 것 같아요. 그럴까요? 봐봐. 예쁘게 돌고 있어. 계속 오랫동안 돌고 있네. 우와. (128데시벨)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봐. 그냥 숫자만 보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건 비행기가 이륙할 때보다 더 커. 천둥 소리와 맞먹는 수준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다른 걸 해보기로 했어. 그게 뭐냐면 이 풀리에 벨트를 연결하는 대신 바로 축에 연결할 거야. 축은 훨씬 더 작으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얻게 될 거야. 가속도가 붙겠지? 속도가 한 20배쯤 빨라질 거야. 이 바퀴랑 축의 비율이 그 정도거든. 한번 보자. 봐봐. 이 소리 들리면 제대로 된 거지? 완전 잘 됐어. 됐어? 여기 우리가 제대로 된 역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모든 게 잘 맞고 깔끔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했지. 그리고 너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뭔지 배웠잖아. 사이렌이 인호에서 유래한 것도 알게 됐지. 이런 건 아무 데서나 못 배우잖아. 이 정도면 마누얼 주문도 가입한 보람 있지? 네가 큰 소리를 좋아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실제로 소리의 속도를 측정해 본 적이 있어. 진짜 실험으로 말이야. 그때 녹음기랑 폭죽을 사용했지. 정말 재미있는 실험이야. 한번 봐봐.